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꾹꾹 눌러주세요. 야담TV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고, 안 되옵니다. 나리,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는데. 달빛이 어슴풀에 비치는 깊은 밤이었습니다. 안채 깊숙한 곳에서 여인의 간절한 숨소리가 새어나왔지요. 양반과 안방 문틈으로 비치는 촛불 그림자 속에 두 남녀의 그림자가 겹쳐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게 웬 소란이냐? 아이고, 큰일 났소. 갑작스러운 외침과 함께 대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여인의 하얀 속살이 달빛에 살짝 비치더니 황급히 옷을 여미는 소리가 들렸고 차내는 허둥지둥 담을 넘으려 했으나 머리카락이 담장 가시에 걸리고 말았지요. 잡아라! 저 몹쓸 놈을 잡아라! 달빛 아래 펼쳐진 이 한밤의 소동. 그 주인공이 바로 한양에서 이름난 노름꾼 홍대길이었답니다. 이제 여러분께 홍대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대길은 밤길을 허둥지둥 도망치며 가슴이 터질 듯이 뛰었지요. 양반가의 담을 넘다 엉킨 머리카락을 급히 풀어내며 숨을 고르던 그때였답니다. 저기 있다. 저 놈이 도망가오. 감히 양반가의 맏며느리를 건드린 놈을 그냥 둘 수 없소. 양반가의 하인들이 횃불을 들고 쫓아오는 소리에 홍대길은 더욱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겠습니까? 도망치던 그의 발에 무언가가 걸린 것이었지요. 아이고, 그런데 그만 넘어지면서 담 밑에 널어둔 여인의 치마가 그의 머리를 덮치고 말았답니다. 캄캄한 밤중에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은 홍대길은 치마를 뒤집어 쓴 채 이리저리 갈팡질팡. 아이고야. 결국 마당 한가운데 있던 기둥과 정면으로 부딪히고 말았지요. 그 소리에 놀란 개들이 짖어대니 온 동네가 발칵 뒤집어졌답니다. 여봐라! 저 놈을 잡아라! 나리, 저 자는 분명 요즘 한양에서 소문난 노름꾼 홍대길인 것 같사옵니다. 자네들은 잠시 멈칫했다가 이내 다시 그를 쫓기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한양 장안 골목골목을 누비며 도망치던 그날 밤, 홍대길은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내 주량이 장안에서 으뜸이라 자부했건만 어찌 저 마님의 아리따운 모습에 정신을 빼앗겨 이런 실수를 하고 말았단 말인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한숨 돌린 홍대길. 하지만 이것은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의 시작에 불과했지요. 그날 밤의 소동 이후 홍대길은 자신이 머물던 여관방으로 돌아왔는데 가쁜 숨을 몰아쉬며 한숨을 돌리는데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요. 이상하도다. 어찌 양반가의 맏며느리께서 나를 유혹했단 말인가. 그제야 차분히 생각해보니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며칠 전 술자리에서 우연히 만난 맏며느리는 유난히 홍대길의 재산에 관심이 많았지요. 서방님, 장안에서 제법 돈을 모으셨다고 들었사옵니다. 첩이 듣기로는 수천 냥을 가지고 계시다지요? 그때는 그저 아리따운 여인의 관심이라 여겼던 말들이 이제야 수상하게 들리는 것이었답니다. 그런데 생각에 잠겨있던 그때 갑자기 여관 밖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 있어! 드디어 찾았어! 놀라서 밖을 내다보니 눈에 익은 얼굴들이 보였지요. 바로 그동안 그를 괴롭혀온 빚쟁이들이었답니다. 이상하도다. 내가 이곳에 숨어든 것을 어찌 알았단 말인가. 그때였습니다. 서방님, 이제 더는 도망칠 곳이 없사옵니다. 나 지금 목소리, 양반과 맏며느리가 빚쟁이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마님께서 왜 이곳에 저치들과 계시오? 서방님의 명성은 익히 들어왔지요. 한양 장안에서 제일 가는 노름꾼이라 첩이 양반과 맏며느리로 위장한 것도 서방님을 유혹한 것도 모두가 계획이었사옵니다. 그제야 홍대길은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함정에 빠진 것이지요. 노름으로 모은 재산을 노리고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했던 것이었답니다. 돈 많은 이들을 유혹해 파산시키고 그들의 재산을 가로채는 것이 당신들의 수법이었군요. 영리하시긴 하지만 이미 늦었사옵니다. 이제 서방님의 남은 재산마저 우리 차지가 될 터. 자네들이 홍대길을 겹겹이 둘러쌌습니다. 그날따라 밤 공기가 유난히도 차갑게 느껴졌지요. 그 순간 홍대길의 마음속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답니다. 이래서야 어찌 한양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절망이 깊게 자리 잡을 때 문득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요. 평안도 그곳이라면 빚쟁이들의 손길이 미치지 않을 테지. 그런데
결국 그날 밤 그는 품에 고이 숨겨둔 땅 문서까지 모두 빼앗긴 채 빈털터리로 한양을 등지고 말았지요. 결국 추위와 허기에 지친 몸을 이끌고 한참을 칠흑 같은 어두운 산길을 걷던 그는 멀리서 들려오는 늑대의 울음소리에 등골이 오싹했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엇하랴. 그때였습니다. 참모퉁이를 돌자 작은 주막 하나가 눈에 들어왔지요. 발걸음을 돌리자니 이 깊은 산 중에서 날이 새기라도 할 것이요. 그대로 가자니. 망설이고 있을 때 주막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놈들아! 어찌 늙은이를 이리 괴롭히느냐? 닥치시오! 돈만 내놓으면 될 것을! 홍대길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도 쫓기는 몸. 하지만 그때 노인의 다급한 비명이 들려왔지요. 해라. 모르겠다. 홍대길이 주막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흉악하게 생긴 산적 둘이 백발의 노인을 괴롭히고 있었고 젊은 주모가 겁에 질려 떨고 있었지요. 이놈들 따위야. 한양장한 왈패들에 비하면 파리만도 못하지. 홍대길은 순식간에 산적들을 제압했습니다. 노름판에서 단련된 몸놀림이 이럴 때는 도움이 되는 법이지요. 고맙소이다. 젊은이, 허나 왜 이리 위험을 무릅쓰고. 그런데 노인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홍대길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사흘 동안 굶은 탓이었지요.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담. 주모가 달려와 홍대길을 부축했습니다. 손님께서는 분명 평범한 분이 아니신 듯 하옵니다. 주모의 말에 홍대길은 쓴웃음을 지었는데 그때 노인이 입을 열었지요. 그런데 젊은이, 어찌 이런 깊은 산중에 오셨소? 홍대길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눈빛에서 묘한 신뢰가 느껴졌지요. 늙으신 어른께 거짓을 말씀드릴 수는 없어 사실대로 말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한양에서 도망쳐온 몸이옵니다. 평안도로 가시는 길이시구려. 홍대길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찌 자신의 행선지를 알았단 말입니까? 놀라지 말게나. 요즘 평안도에서는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네. 순간 노인의 눈빛이 신비롭게 빛났는데 마치 홍대길의 앞날을 훤히 내다보는 듯한 눈빛이었지요. 주모, 술상을 내오시게. 노인이 주모를 부르자 주모는 쟁반에 술병을 들고 나왔습니다. 달빛을 받은 주모의 모습이 꽤나 아름다웠지요. 하지만 홍대길은 이상하게도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마치 이 노인에게서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를 들어야 할 것만 같았지요. 노인이 홍대길을 유심히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평안도의 기근 소문을 들어보았는가? 홍대길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노인은 술잔을 천천히 기울이며 말을 이어갔지요. 올해 평안도는 근 흉년이 들 것이야. 벌써 북쪽 마을에서는 먹을 것이 바닥나 사람들이 떠나고 있다지. 하오나 지금은 한창 곡식이 익어가는 철이 아니옵니까? 아, 늙은이의 말을 허튼 소리로 여기는가 보구려. 노인장께서 하시는 말씀은 늘 틀린 적이 없었사옵니다. 작년에도 큰 장마가 올 것을 미리 알려주셨지요. 오늘 밤 이곳에서 쉬어가시게나. 주모, 손님 방을 내어드리게. 주모는 홍대길을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깨끗이 정돈된 방이었지요. 주모, 잠시만. 방문 앞에서 홍대길이 주모를 불러 세웠습니다. 저 노인장께서는 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홍대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주모가 손가락을 들어 그의 입술을 살며시 막는 게 아니겠습니까? 달빛이 고와서일까요? 서방님의 눈빛이 달빛보다 더 고우시네요. 갑자기 다가온 주모의 속삭임에 홍대길의 가슴이 쿵쾅거렸는데 어둠 속에서 은은히 비치는 주모의 하얀 손이 꽃잎처럼 아름답게 느껴졌지요. 저를 이리 바라만 보실 건가요? 주모가 살짝 삐진 듯한 목소리로 말하자 홍대길이 당황한 듯 손사래를 치려는 순간 주모가 그의 소매를 살며시 잡아당겼지요. 아니, 그게 한양 장안에서 소문난 풍류의 기시라더니 이리 수줍어하시다니. 주모의 장난스러운 목소리에 홍대길은 더욱 당황했답니다. 그렇게 달빛 아래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방으로 들어갔는데 아이고, 이러시면 안 되는데. 그렇게 달이 부끄러워 구름에 가려질 때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달빛 속에서 춤추는 듯했는데 밤이 깊어질수록 방 안에는 달콤한 향기가 가득했답니다. 그렇게 짧은 밤이 지난 다음 날 아침 주모가 홍대길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홍대길을 깨웠습니다. 서방님, 이제 정신 좀 드시나이까? 주모의 다정한 목소리에 홍대길이 눈을 떴는데
어젯밤에 달콤했던 시간이 꿈만 같았지요. 그런데 노인장께서는 어디 계시오? 아침 일찍 떠나셨사옵니다. 그런데 서방님께 이 편지를 전해주라 하셨지요? 주모가 내민 편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젊은이, 평안도 정주로 가거라. 그곳에서 너의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노인이 남긴 편지를 읽고 또 있던 홍대길은 주막을 나섰는데 마음 한켠에는 주모와의 아쉬운 이별이 맴돌았지만 더 큰 운명이 그를 부르고 있었지요. 정주라, 그곳까지는 꽤나 먼 길이군. 그때 지나가는 장꾼들의 이야기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듣자하니 북쪽에서 큰 흉년이 든다지. 그여 그나마 있는 쌀도 아전들이 다 빼돌린다고 하더구먼. 순간 홍대길의 눈이 번쩍 빛났는데 노인의 말씀이 떠올랐지요. 쌀. 그래, 쌀이로구나. 홍대길은 곧장 인근 마을로 향했습니다. 쌀을 구하기 위해서였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강가 다리 밑으로 쌀 자루가 떠내려가는 것이 보였는데 아마도 누군가 강을 건너다 실수로 떨어뜨린 모양이었지요. 아깝도다. 조금만 건져도. 에라 모르겠다. 홍대길은 망설임 없이 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강가로 나와서 안을 들여다봤는데 이게 무엇이여? 건져 올린 쌀 가마니 안에는 작은 나무 상자가 있었는데 상자 안에는 관청의 공문서가 들어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관청의 공문서가 왜 여기 있단 말인가? 허허. 그런데 상자를 들여다보던 홍대길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공문서에는 평안도 각 고을의 곡식 현황이 자세히 적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를 어쩐다. 관청의 문서를 보았다가는 큰일 날 텐데. 망설이던 그때 멀리서 말이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서를 가지고 있는 자가 저기 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찌한다. 홍대길은 다급히 문서를 품에 안고 다시 쫓기는 신세가 되어 밤새 달리고 달렸지요. 그렇게 도망치며 평안도 정주로 가던 어느 날 홍대길은 잠시 시냇가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지요. 어머나! 뱀! 갑자기 들려온 여인의 비명 소리에 홍대길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가씨, 움직이지 마시오. 시냇가 건너편에서 아리따운 처자가 바위 위에 올라 겁에 질린 채 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뱀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기, 아가씨, 뱀은 어디에 있소? 저기요. 떨리는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을 보니 그것은 다름 아닌 물에 떠다니는 버들가지였답니다. 후아하하. 웃음을 참으려 했지만 홍대길은 그만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지요. 아니, 지금 나리께서는 첩을 비웃으시나이까? 처자의 볼이 붉게 물들자 그 모습에 홍대길의 마음도 덩달아 설레었지요. 아니, 그게 허면 아가씨는 어찌 이런 곳에 있소이까?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말발굽 소리와 함께 여인을 찾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아가씨, 연화 아가씨, 어디 계시옵니까? 처자는 더욱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아휴, 큰일 났사옵니다. 내관장이 저를 찾으러. 내관장이라 하시면 혹시 관찰사 댁의 따님이신지요? 홍대길이 놀란 눈으로 처자를 바라보았지만 연하는 대답할 틈도 없이 옷자락에 걸려 그만 발을 헛디디고 말았지요. 조심하시오. 순간 비틀거리던 연하의 몸이 그대로 홍대길에게 안기듯 기대어졌지요. 아, 이런. 얼떨결에 마주친 두 사람의 눈빛, 그리고 연하의 머리카락에서는 은은한 향내가 풍겼고 가녀린 어깨가 홍대길의 가슴 앞에서 파르르 떨렸답니다. 아가씨, 괜찮으시옵니까? 네, 괜찮사옵니다만. 연하의 눈빛이 수줍게 아래를 향했고 그녀의 모습이 꼭 천상의 선녀 같았는데 홍대길은 그만 넋을 잃고 말았답니다. 그런데 저기, 알이 아직도 저를 붙잡고 계시옵니다. 연하의 말에 홍대길이 황급히 손을 놓았는데 아가씨, 이게 웬일이옵니까? 그리고 이 불안당 같은 사내는 누구시죠? 아니옵니다. 이분은 저를 구해주신. 말씀은 나중에 하시지요. 어서 따라오시옵소서. 대감마님께서 크게 노하고 계시옵니다. 그날 연하는 끌려가듯 자리를 떠났는데 그녀가 마지막 순간 홍대길을 돌아보며 한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지요. 느님께서는 정주 장터에도 들리시려나요? 그녀가 남긴 마지막 말이 마치 정주 장터에서 만나자는 말처럼 들렸지요. 한편 그날 밤 연하와 헤어지고 난 후 홍대길은 눈을 감으면 연하의 모습이 자꾸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했답니다. 그리고 이튿날 날이 밝자마자 그는 서둘러 정주 장터로 향했는데 쌀을 구하러 왔다지만 혹시 그녀를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뿐이었지요. 그런데 장터 이곳저곳을 둘러보던 홍대길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는데
쌀을 파는 상인들이 보이지 않았지요. 이상하도다. 장터에 쌀이 하나도 없다니. 그때였습니다. 날이 맞지요? 누군가가 그를 부르는 소리에 돌아보니 어제 연하를 데리고 갔던 나이 지긋한 내관장이었습니다. 아가씨께서 나리를 찾으시옵니다. 저를 따라오시지요. 이게 웬일인가 싶어 내관장을 따라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니 어제보다 더 고운 차림의 연하가 기다리고 있었지요. 나리, 어제는 죄송하였습니다. 첩이 실례가 많았지요. 아니, 아가씨께서 무슨... 사실 나리에게 청할 것이 있사옵니다. 순간 연하의 표정이 무거워졌습니다. 최근에 장터의 쌀이 모두 사라진 것도,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는 것도 모두가 수상쩍사옵니다. 나리께서 혹시 도와주실 수 있으신지요? 홍대길이 잠시 망설이자 연하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첩의 부탁이 무례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사옵니다. 하필 낯선 사내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것도, 하지만 첩에겐 다른 방도가 없사옵니다. 혹시 관찰사 대감께서는 이 일을 모르고 계시오? 아이고 그런데 이게 웬일이랍니까? 연하 아씨가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대감께 말씀드릴 수가 없사옵니다. 사실 첩은 관찰사 대기 소저가 아니옵니다. 그저 첩의 딸일 뿐이지요. 그러니 이런 큰일에 나설 수도 없고. 그렇다면 아가씨께서는 이 일의 진상을 알고 계신 것이옵니까? 연하는 잠시 주위를 살폈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지요. 다들 기근 때문이라 하지만 첩이 보기엔 이상합니다. 창고마다 쌀이 가득했었는데 하룻밤 사이에 모두 사라졌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그 순간 홍대길의 눈빛이 번쩍였는데 노인이 건네준 문서에서 본 내용과 일치했기 때문이지요. 게다가 이상한 상인들이 자주 드나들고 마님께서도 수상쩍은 사람들과 자주 만나시는 듯 하옵니다. 마님이라 하시면 네, 대감의 본댁 마나님이시지요. 첩의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나셨사옵니다. 연하의 눈에 또다시 눈물이 고이자 홍대길은 연하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살포시 감싸며 말했답니다. 아가씨, 걱정 마십시오. 제가 이 일의 진상을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정말 그리 해주시겠습니까? 네, 약속하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지요. 아가씨, 마님께서 찾으십니다. 이만 가봐야겠습니다. 나리, 부디 조심하십시오. 연하는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 홍대길의 손에 쪽지 하나를 살며시 쥐어주었는데 이것은 장터 서쪽 낡은 창고, 그곳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있사옵니다. 그렇게 해질 무렵 홍대길은 장터 서쪽 낡은 창고 근처를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지요. 나리, 술 한잔 하시렵니까? 붉은 치마를 날리며 지나가는 기생이 홍대길을 유혹하듯 바라보았습니다. 평소엔 보이지도 않던 기생들이 이 근처에 웬일이람. 마침 이곳 사정도 알아봐야 하니 따라가 보는 게 좋겠군. 그렇게 기생을 따라가 보니 창고 뒤편에 자리 잡은 기방이 나왔답니다. 아이고, 귀한 손님이 오셨네요. 기방 안으로 들어서자 여러 기생들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지요. 손님이라곤 홍대길 혼자뿐이었답니다. 여기 손님이 왜 이리 없는 것이오? 이제는 양반님들이 저 건너 용골집으로만 가십니다. 줄을 따르며 기생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용골집이라 그곳은 어디쯤 있습니까? 저기 창고 너머 큰 기와집 말이에요. 요즘 그곳에선 밤마다 큰 잔치가 벌어진다 하더군요. 대감댁 마나님도 자주 드나드신다는 이야기가 있지요. 기녀의 말에 홍대길은 귀가 솔깃해졌는데 내 술값은 이것으로 충분하겠지요? 홍대길이 은자 하나를 꺼내자 기생의 눈이 반짝였지요. 아이고, 이렇게나 많이 주시나이까? 그럼 우리가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지요. 요즘 마나님 곁에는 늘 곡물상인들이 붙어 있다지요. 그 중에서도 제일 수상한 자가 있는데 그 자가 바로 이 근방에 모든 쌀을 사들이고 있다 하더군요. 백성들은 굶어 죽어가는데 말이에요. 얼마 전엔 말이어요. 그 상인이 마나님께 이런 말을 했다지요. 정주의 쌀을 모두 확보했으니 이제는 평양과 안주로 가겠습니다. 그곳에 쌀값도 올려놓겠습니다라고 말입니다. 그날 밤 홍대길은 기녀들이 말한 창고가 있는 곳을 향했지요. 달빛이 구름에 가려 컴컴한 밤, 창고에 도착한 홍대길은 창고 옆에 작은 창문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여기서 창고 안을 살펴봐야겠구나. 그때였지요. 달빛에 의지해 보니 창고 안에는 산더미처럼 쌓인 쌀가마니가 보였답니다.
과연 백성들의 쌀이 모두 여기 있었구나. 그때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홍대길은 재빨리 몸을 숨겼지요. 자, 오늘 밤에도 평양으로 보낼 쌀이 있다고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마나님. 이제 평양의 쌀값도 2배로 올랐사옵니다. 홍대길은 숨을 죽이고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마침내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지요. 하지만 마나님, 관찰사 나리께서 알게 되시면 그럴 일은 없을 터 첩의 딸내미가 수상한 낌새를 챘다고는 하나 누가 그 천한 것의 말을 믿겠소. 연하를 모욕하는 말에 홍대길은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불끈 쥐며 한숨을 내뱉었는데 그때였지요. 누구냐? 창고 안에서 날카로운 외침이 들렸습니다. 마나님, 누군가가 엿듣고 있었습니다. 당장 잡아라! 절대로 놓치지 마라! 창고 안에서 수십 명의 사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홍대길은 좁은 골목길을 가로질러 달렸는데 저기다! 저놈이다! 칼을 든 사내들이 홍대길의 뒤를 쫓았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홍대길의 소매를 잡아끄는 손길이 있었지요. 이쪽이에요. 어서요. 연하였습니다. 그녀는 홍대길을 작은 골목으로 이끌었지요. 아가씨, 어찌 이런 곳에 계시오이까? 나리를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혹여 위험에 처하실까 걱정이 돼요. 방금 창고에서 마나님과 상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아가씨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첩은 이미 마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사옵니다. 연하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흐르자 홍대길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지요. 아가씨, 이제는 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순간 홍대길의 시선이 그녀의 붉은 입술에 머물렀는데 연하의 가녀린 어깨가 떨리는 것이 보였답니다. 나리, 이리 가까이 계시면. 연하의 긴 속눈썹이 파르르 떨렸고 그녀의 숨결이 홍대길의 뺨에 닿았지요. 아가씨, 그러자 홍대길의 손이 연하의 허리를 감싸 안았는데 연하의 입술에서 달콤한 한숨이 새어나왔지요. 안 됩니다. 지금은 연하가 홍대길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으며 속삭였습니다. 서둘러요. 이 증거를 가명으로 가져가야 해요. 아버님께서도 이 사실을 아셔야만 해요. 그렇게 칠흑 같은 밤, 두 사람이 가명으로 향하던 때였습니다. 저기 있다! 저자들을 잡아라! 어디서 튀어나왔는지 순식간에 수십 명의 아전들이 그들을 둘러쌌습니다. 이 자가 바로 관아의 문서를 훔친 도둑놈이옵니다. 이들은 홍대길을 도둑을 몰아 상황을 뒤집으려는 마나님의 계획이었지요. 연하 아가씨는 물러나시오. 이 자는 아가씨를 협박하여 도와주도록 강요한 흉적이옵니다. 아전들이 연하를 홍대길에게서 떼어놓았습니다. 아니옵니다. 그렇지 않사옵니다. 연하가 필사적으로 외쳤지만 아전들은 이미 홍대길의 손을 묶고 있었고 그의 앞으로 형리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내 놈이 감히 양반가의 규수를 유혹하고 관아의 문서를 훔쳤다는 게 사실이더냐? 이는 모두 오해요입니다. 오해라고? 그럼 이건 어찌 설명할 테냐? 형리가 홍대길의 품에서 관아의 문서를 꺼냈는데 분명 창고에서 본 그 문서였지요. 이래도 오해라 할 테냐? 게다가 양반가의 규수까지 깨어내다니 능지처참감이로다. 저자를 당장 끌고 가서 옥에 가두어라. 결국 그날 관아로 끌려온 홍대길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감옥 안으로 걸어 들어가자 감옥 안쪽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 이리 오시지요. 누구시옵니까? 첩은 이곳의 옥사 월매라 하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여인의 모습은 서른 즈음으로 보였는데 묘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지요. 옥사라 하시면 그저 죄인들을 살피는 미천한 여인일 뿐이옵니다만, 그런데 날이 혹시 그 문서가 쌀거래와 관련된 것이었나요? 홍대길은 놀라 월매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찌? 첩도 이곳에서 매일 밤 마나님과 상인들이 드나들며 나누는 말들을 듣고 있었사옵니다. 날이 첩이 도와드리고 싶사옵니다. 이곳에 계시면 그들이 분명 나리의 목숨을 노릴 테니 첩은 이곳에서 10년을 있었사옵니다. 하지만 이토록 가슴 아픈 일은 처음이지요. 매일 밤 굶주린 백성들이 끌려와 이곳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아왔사옵니다. 그저 쌀 한 줌을 훔쳤다는 이유로 말이지요. 첩이 나리를 탈출시켜 드리겠사옵니다. 첩이 알고 있는 비밀 통로가 있사옵니다만. 비밀 통로라 하셨습니까? 네. 이 감옥 뒤편에 오래된 우물이 있사옵니다. 그 우물 안에 비밀 통로가 있지요. 나리께서 마나님의 음모를 밝히시려 한다 들었사옵니다. 첩도 이 억울한 죄수들을 위해 힘을 보태고 싶사옵니다. 자, 이것을 받으시옵소서. 옥문을 여는 열쇠이옵니다. 오늘 밤
옥지기들이 순찰을 도는 시각에 탈출하시지요. 첩이 그들의 시선을 돌리겠사옵니다. 하지만 이리 도와주시면 옥사님께서도 위험해지실 텐데. 월매는 쓸쓸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날이 곧 밤의 순라가 시작될 것이옵니다. 첩이 그들의 시선을 돌릴 동안 오늘 밤 세 번째 시각에 탈출하시옵소서. 월매가 일어서려 하자 홍대길이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지요. 반드시 이 일을 밝혀내겠습니다. 부디 몸 조심하시옵소서. 그리고 연하를 잘 지켜주시옵소서. 월매의 마지막 말에 연하 낭자의 이름이 나오자 홍대길은 의아했지만 그녀는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세 번째 시각이 되자 홍대길은 월매가 준 열쇠로 조심스레 쇠문을 열었습니다. 우물은 감옥 뒤편에 있다 했지. 그렇게 감옥을 빠져나와 달빛을 따라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기는데 날이 이쪽이에요. 연하가 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담장 구석에 숨어 있던 그녀가 홍대길을 급히 불렀지요. 아가씨, 월매 언니가, 아니, 월매 옥사께서 모든 것을 알려주셨어요. 어서 이쪽으로 오시지요. 연하의 말에 언니라는 단어가 스쳤지만 줄라군들이 따라오는 소리에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기다! 죄수가 도망간다! 어서요. 연하가 이끄는 대로 우물가로 달려갔습니다. 그때였지요.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았구나. 이런 달빛 아래 마나님이 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뒤로 수십 명의 아전들이 서 있었지요. 연하야, 기껏 양반집 규수 행세라도 할 수 있게 해줬더니 양반가의 규수가 되어 사는 것이 싫었던 것인가 보지? 마나님의 차가운 비웃음이 밤 공기를 가르며 울렸습니다. 역시 천한첩에 따른 달라도 한참 다르구나. 마나님, 그만하시옵소서. 그 순간 월매가 달려나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요. 아, 월매, 넌 또 어찌 여기에 있느냐? 더는 두고 볼 수가 없사옵니다. 10년 전 마님께서 첩을 이곳 옥사로 보내실 때 그저 연하만큼은 잘 키워달라 할 것만. 언니, 연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짓을 한 거냐? 마나님이 월매의 뺨을 후려치려 했지만 홍대길이 그녀의 손을 막아서며 말했지요. 부인,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홍대길이 품에서 관아의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 문서가 바로 증거입니다. 마나님께서 백성들의 곡식을 착취하신 증거이옵니다. 가소롭구나. 그런 문서 하나로 무얼 어쩌겠다는 게냐? 마나님, 아직도 죄악을 덮으려 하시나이까. 월매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10년 전 내 어미를 죽이고도 모자라 이제는 죄 없는 백성들의 목숨까지. 뭐라는 게냐? 그날을 잊으셨습니까? 내 어머님이 마나님의 비리를 알게 되자 그분을 독살하고 소첩을 옥사로 보내신 그날을. 연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언니, 그게 무슨... 매일 밤 마나님과 상인들이 나누는 대화를 기록했사옵니다. 어미의 원한을 갚기 위해, 그리고 연하를 지키기 위해. 월매가 품에 두툼한 서책을 꺼냈지요. 이것이 10년간 마나님께서 백성들의 곡식을 착취한 모든 기록이옵니다. 여봐라! 저 서책을 당장 빼앗지 못할까? 멈추시오! 관찰사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바로 주막에서 홍대기를 도와준 노인이 있었지요. 이럴 수가. 암행어사가 어찌? 마나님의 얼굴이 핏기를 잃었습니다. 이미 한 달 전부터 관찰사의 요청으로 이 고을을 살피고 있었소. 월매가 전해준 기록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거늘. 사실 관찰사는 이미 오래전부터 부인의 비리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고 자신의 두 딸이 위험해질까 섣불리 움직일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암행어사를 은밀히 청한 것이었답니다. 월매의 기록과 홍대길이 가져온 문서, 이 모든 것이 마침내 진실을 밝히는 계기가 된 것이었지요. 여봐라! 부인과 그 일당을 모두 구금하라! 순식간에 상황이 정리되었습니다. 마나님과 상인들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월매는 눈물을 흘렸지요. 이제 모두 끝난 건가요, 언니? 그래. 월매야, 아버지가 너무 늦었구나. 내가 그토록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줄은. 아니옵니다, 아버님. 첩이 이곳을 택한 것은 연하를 지키기 위함이었사옵니다. 마나님 곁에서는 연하가 위험했기에. 홍대길은 그제야 월매가 왜 그토록 자신을 도우려 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지요. 그렇게 모든 사건이 마무리된 이른 봄, 한양에서 특별한 교지가 내려왔습니다. 평안도 정주에서 백성을 위해 의로운 일을 한 홍대길이라는 자가 있다 하니 그를 조정으로 불러들이라. 임금님의 교지였습니다. 암행어사의 밀개로 마나님의 비리가 보고되었고
그 과정에서 홍대길의 공로도 함께 알려진 것이지요. 한편 홍대길이 한양으로 향하는 길, 관찰사와 연화, 월매가 함께 배웅을 나왔지요. 부디 몸 조심히 다녀오시옵소서. 연화의 눈에는 이별을 아쉬워하는 눈물이 고였지요. 연화를 뒤로 한 채 한양으로 가는 길은 멀었지만 한 달 전 도망자 신세로 이 길을 내려올 때와는 전혀 다른 기분이었지요. 그리고 드디어 한양에 도착한 날, 경복궁으로 들어서는 홍대길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홍대길 나오너라. 홍대길이 부름을 받고 나왔사옵니다. 홍대길이 엎드려 절을 올리자 임금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안도의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을 때 그대는 그들을 위해 목숨을 걸었다 하더냐. 황공하옵니다. 백성을 위하는 그대의 마음씨가 가상하도다. 이에 그대에게 종이품 동지중 추부사에 벼슬을 내리노라. 중간 조정이 술렁였습니다. 한낱 노름꾼이었던 자가 하루아침에 높은 벼슬을 받는다니. 하지만 임금님의 목소리는 계속되었지요. 더불어 평안도 백성을 구휼할 미국 창고의 관리를 그대에게 맡기고자 하노라. 앞으로도 백성을 잘 살피거라.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전하.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흘러 봄날의 햇살이 평안도 정주를 비추던 날이었습니다. 평안도 정주관하에서는 성대한 혼례가 열렸는데 관찰사의 딸과 새로 부임한 동지중추부사의 혼례라 온 고을이 잔치 분위기였지요. 이렇게 홍대길은 한때 노름꾼이었지만 백성을 위하는 마음 하나로 높은 벼슬에 올랐고 사랑하는 이와도 맺어질 수 있었답니다. 전하위보, 화가 바뀌어 보게 된다는 말이지요. 한순간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큰 복으로 돌아온 것이지요. 하지만 그 복은 저절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홍대길이 끝까지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기에 하늘도 그를 돌보아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른 마음만 있다면 그 시련도 언젠가는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도 야담TV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뒤에 뜨는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합니다.